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많이 쉰 것 같습니다. 12월부터 한번 달려볼까요?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승훈입니다. 전문가님, 우리 코스피 시장이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오늘장 한마디 짚어주신다면요? 이제 쉴 만큼 쉰 것 같습니다. 12월 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첫 주, 둘째 주 달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상승 출발하는 구간입니다. 안전벨트 꽉 붙들어 매시고 그동안 매집했던 종목들 꼭 붙들고 가셔서 12월 첫 주와 둘째 주에 차익 실현하고 멋지게 마무리합시다. 네,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상담 접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이 기회 꼭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시장이 고점권에서 일주일 이상 횡보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을 이야기할 때 상승 1파, 눌림, 다시 2파, 눌림, 3파 상승이 나오면 끝난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변동성장에서는 2파동까지만 나오지 3파동까지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은 저는 추가 상승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마지막 3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속도가 빠르다면 아마 12월 첫 주, 둘째 주 정도에 아마 끝나지 않을까. 12월 둘째 주 목요일 날이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아마 그 무렵 정도가 상승의 끝자락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속도가 느리다면은 아마 20일경 정도가 이번 상승의 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12월 한 13일, 14일 정도가 끝자락일지 한 20일까지 올라가고 끝으로 시장이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동안 우리가 10월 말에 저점에서 매집해서 또 11월 초에 매집해서 끌고 왔던 종목들, 현재 들고 있는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선주 같은 경우도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오늘도 여전히 한 4%, 5%씩 올라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들 끌고 갈 생각이고, 또한 제가 중장기 종목으로 굉장히 좋다고 했던 게 대한통운이었죠. CJ 대한통운 오늘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끌고 가면서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중에 차익 실현하면서 저는 12월 말에서 1월 초에 하락장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 상승의 끝을 보기 전에 이 상승을 좀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12월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많은 참여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을 주셨고요. 매수가가 12만 원에 15% 비중을 담고 계신다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오늘 장 후반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11만 1,700원에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4%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까요? 예, 한국조선해양은 일단 조선주 관련들은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고 저는 내년도 바라보기 때문에 길게 보면 우상향은 뭐 무조건 맞습니다.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시장이 눌렀다 오르고 눌렀다 오르는 과정인데 문제는 진입 단가입니다. 저 밑에서 떨어질 때 7만 5천 원부터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올라올 때가 아니라 12만 원에 물려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번 상승에 12만 5천 원, 13만 원 정도에서는 한번 끊어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가지고 계시는 단가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내일장이나 모레장 정도면 아마 올라올 겁니다. 12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테니 한 2, 3일 정도에 올라오게 되면은 본인이 일단 물려 있는 가격대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앞전 고점이 13만 원이고요. 여기가 12만 3천 원대입니다. 그렇다면 얘가 올라올 때 이번에 12만 원에서 13만 원 요 사이에서 저는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진입을 내가 수익권에서 좋은 가격을 잡았으면 들고 가겠지만 한번 저항 맞고 걸릴 자리에서 내가 샀으면은 올라올 때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조선주는 계속해서 업종이 좋고요. 저도 조선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려왔고 또한 저희가 지금 주도주로 끌고 가는 종목들 중에 조선주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보여드리면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보이실까요? 얘는 제가 7만 2천 원 밑에서 받아라 이야기했으면 8만 1천 원 올라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오션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2만 2천 원, 3천 원, 4천 원대에서 매집해서 끌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아마 얘도 3만 원대 중반까지는 올라설 거예요. 그래서 중기 장기로 보시면 좋습니다. 전망이. 그런데 지금 들어가신 자리 자체가 좀 비싼 가격에 들어갔기 때문에 12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 올라오면 일단 차익 실현 정리하시고 다음 사이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 업종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계시지만 매수 자리가 현재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상승에 기대어서 12,5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전량 좀 수익 실현하고 나오고 다음 사이클을 노려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저희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관계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을 주셨고요. NC소프트를 남겨주셨습니다. 26만 1,900원 매수가의 15% 비중이다라고 하는데요. NC소프트 오늘 종가 기준으로 26만 2천 원입니다. 딱 매수가 부근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어요.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NC소프트는 제가 집중 공략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23만 원, 24만 원대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올라올 때 26만 원에서 27만 원에 팔고 나가자라고 말씀드린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팔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한번 꺾일 거예요. 한번 눌려서 이렇게 밀리면 바닥이 확인되고 나서 재매수해야 되는 자리라서 15%니까 들고 있다가 나중에 눌리면 더 산다? 그러기보다는 왜냐하면 시장이 이번에 상승하는데 얘는 주도주 섹터가 아닙니다. 따라서 얘는 시장이 조정할 때 이렇게 시장이 가다가 조정 나올 때 이제 다른 거 돈 갈 데 없니? 그럴 때 이제 얘가 움직이는 게 게임 산업 분야거든요. 주도주 섹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섹터는 일단 내일 아침에 정리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주도주 섹터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인데요. 그중에 특히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이쪽을 집중하시는 것이 이번 상승은 나을 것 같고 만약에 그거 못 하시겠으면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종목 코드 122630입니다.
0122-630. 지금 제가 이 종목을 여기 여러분 14,000원 밑에서 받아라 이야기 드려서 올라올 때 15,700원에서 16,000원에 팔고 나갔고요. 다시 눌릴 때 15,000원 초반에 받아서 버티고 있는데 지금도 조정시마다 계속 담아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17,500원에서 18,200원 여기까지 올라가야 이번 상승 끝나요. 그러면 지금 애매한 종목 건드린 것보다는 이 종목 건드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안 종목 이렇게 교체를 권하겠습니다. 네, 게임주들은 시장에서 현재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정리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대안 종목까지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상담 내용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도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진유믹들이 20%에 2,045원. 네, 지노믹트리를 20,045원에 20% 비중을 담고 계신다 이야기를 주셨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16,690원입니다.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해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 저희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주봉인데요. 지금 여기 올라갈 때 이 자리 1번 자리에서 매수했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안 팔고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내려올 때 여기서 2번 자리에서 사가지고 물려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올라갈 때 저기 23,500원 사가지고 저기인 거예요. 안 팔고. 1번 구간 여기서 사가지고 이만큼 3만 원이 넘어갔는데 안 파신 거예요? 예, 했더니 그냥 갖고 있었어요, 그냥. 그러면 시청자님은 지금 주식을 사실 때 보통 손절 기준과 목표 수익은 몇 % 잡고 하십니까? 보통 20% 잡고 해야죠. 15%, 20%. 근데 왜 안 파셨어요? 2만 원에 더 가서 3만 원이 올라간다면 50% 수익 나는데? 아니, 갖고 있다 그냥 저기인 거예요. 물린 거예요. 아니 50% 수익 날 때 왜 안 파셨냐고. 소를 키우셨어요? 예, 아니, 그래가지고 더 올라간다고 해서 갖고 더 있었는데. 올라간다고? 자, 예. 제가 이제 뭐 요 얘기는 드리겠는데 주식을 앞으로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표한 수익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가게 되면 사람이 욕심이 나요. 아,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더 가지 않을까 하면서 안 팔아요. 또 손해도 마찬가지로 내가 들어갈 때 얼마 무너지면 손절해야지라는 걸 기준을 세워놓고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좀 버티면 어떻게 올라오지 않을까 싶으면서 손절을 안 하고 풀기 시작하면서 마이너스가 커져요. 그러면 앞으로 주식을 하실 때 그 원칙 두 가지를 세워서 내가 지키지 못할 거면 주식 안 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요? 왜냐하면 제가 1번이나 2번이 여쭤본 게 1번 구간에 들어가신 거면 탄력 붙을 때 앞전 고점, 직전 고점 돌파할 때 따라간 거면 통상적으로 얘는 제가 목표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바닥 자리가 보시면 여기 7,000원이에요. 그럼 얘가 7,000원에서부터 여기 2만 원, 사실 박스 상단이 18,000원인데 그럼 여기까지가 11,000원이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폭이. 그러면 얘가 박스 돌파할 때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대략 11,000원 정도 돼요. 그럼 18,000원에서 11,000원 더하게 되면 29,000원 정도가 대략 고점이 되거든요. 이걸 제가 대칭 논리라고 부르는데 이 대칭폭만큼 왔는데 그러면 얘가 39,000원 찍었으니까 대칭폭을 살짝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시세가 나는데 안 파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밀릴 때 그럼 2만 원 내려올 때 내 단가에 본전 처리라도 해야 되는데 본전도 안 하셨어요. 그럼 얘는 얼마까지 빠지길 바라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얘가 10,000원에서 12,500원 여기 와야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저는 근데 이 회사를 잘 몰라요.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소형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월봉 보시게 되면 얘는 시세 한번 죽고 나서 거의 몇 년입니까? 2018년부터 2023년이면은 약 5년간 죽였다가 반등 한번 주고 이 죽는 과정이라 글쎄요. 저라면은 이 종목을 손절 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저는 얘가 쉽게 살아나긴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트 모양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 얘는 아마 물리게 되면은 앞으로 한 2, 3년은 고생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투자하기에 가치가 있는 종목인지는 선생님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사셨을 때 이유가 있으실 테니까. 그래서 저점대가 지금 이렇게 버텨지고 있으니까 아직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장이 올라오면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오면 그냥 정리하고 나가셔야 되는 종목인 것 같고요. 얘가 15,000원이 깨져버리면 무조건 바닥까지 찍으러 갑니다. 그래서 내가 손절 잡겠다 싶으면 15,000원에 손절 잡으셔야 되니까 진입단가에서 25% 손절 쳐야 되니 좀 손절폭이 길겠죠.
그래서 저라면 반등이 나오면 무조건 빠져나오는 관점이지 살아난다라고 착각 안 하시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살아나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현재 주도 섹터가 되는 2차 전지 섹터나 아니면 반도체 섹터로 갈아타실 걸 권장하고요. 그래서 어차피 전체 지금 매수 단가 대비 지금 한 25%, 30% 정도 마이너스 나신 것 같으니까 이 종목에 시간을 내가 투자해서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잘라버리고 좀 더 탄력 좋은 종목으로 갈아탈 것이냐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그럼? 글쎄 올라가면 선생님 가지고 계신 단가 정도 올라오면 최대일 것 같은데요. 예. 네, 별로 흐름이 좋지 않아서 이런 종목은 들고 가자라고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무너지는 차트예요.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 빠질 때 얘는 무너지는 차트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서 2만 원 근처 오면은 감사합니다고 19,000원에서 2만 원 오면 빠져나와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10,000원 정도까지 빠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라면 빠져나오겠습니다. 예. 그럼 2만 원 매도해도 될까요? 2만 원. 제가 지금 2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예. 다시 보기로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생방송이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15,000원 부근을 이탈한다 싶으면 더 큰 추가적인 하락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반등을 노려서 19,000원 부근에서부터는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도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분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시장 공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한국 패키지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2,560원에 40%요. 2,560원에 40% 비중. 한국 패키지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2,020원입니다. 3% 넘는 낙폭을 주면서 오늘 마감이 됐는데, 자, 한국 패키지 2,560원 매수가이십니다. 저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종목은 영 힘이 없네요. 자, 보시면 지금 월봉의 흐름을 보시면 얘는 시세를 한번 주고 나서 한 3년 정도 죽여요. 또 시세 죽이고 나서 지금 이제 2년 반쯤 됐거든요. 그렇다면 내년까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상으로 파동의 논리로 보면은 25년 정도 돼야 아마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비중이 40%라서 조금 부담스럽네요. 예, 그리고 보시면 주봉을 보고 월봉을 보고 일봉을 보더라도 어디 하나 반등다운 반등을 하는 게 보이질 않습니다. 2,560원이시면 아마 이 고점도 아니고 이쯤에 사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얘가 수직으로 급락할 때 손절을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비중이 40%씩 잡게 되면 손절에 대한 원칙이 없이 매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얘는 저는 이 종목을 제가 분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력도 없고 패턴도 없고 수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2,400원에서 2,500원에 던지셔야 될 것이고 얘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이 차트는 땅굴의 저점이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예전 과거를 잠깐 보실게요. 생방송이라 시간이 없긴 하지만 보시면 저점에서부터 죽이기 시작하면 얘가 얼마냐면 1,700원, 1,800원까지 갔던 놈이 얘가 250원까지 죽어요. 그럼 얘는 바닥에서 고점에서 5분의 1 이상 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나서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죽입니다.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얘는 철저하게 죽여야만 살아나는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보시면 여기도 올라갔다가 철저하게 한 3년 죽입니다. 그리고 대시세가 폭발을 2017년도 1월 달에 했고요. 그 이후에 또다시 4년, 5년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시세가 또 한 번 앞전 고점을 뚫어버리네요. 그럼 얘는 패턴으로 놓고 볼 때 지금 기존에 했던 몇 년간의 한 15년, 20년 정도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얘는 2025년도나 돼야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선택은 선생님이 하십시오. 얘를 내가 그래 오케이 한 2년 더 개기겠다 더 버텨보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그냥 버텨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난 좀 더 괜찮은 종목을 갈아탈래라고 생각하시면 어쨌든 지금 물려있는 비중이 좀 높긴 합니다만 한 20%, 22% 정도 마이너스이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사실 다른 종목으로 내가 15%, 20%짜리 한두 번만 한 번 내지 두 번만 내셔도 충분하게 복구될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한 2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실 거냐 아닐 거냐는 선택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손절가를 제시하는 건 저는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미 패턴이 죽은 거기 때문에 어디가 깨져 손절한다? 저는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저라면 비중을 줄이고 다른 걸로 갈아타든가 아니면 잘라버리고 다음 타이밍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제가 만약에 이 회사 경영자예요. 내가 우리 아빠가 여기 사장이야.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 그러면 저는 얘기가 다를 것 같은데요. 이런 중소형 종목들은 우리가 몰라요. 대형 종목들도 여러 분식회계하고 이런저런 안 좋은 이슈가 뜰 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태반인데 중소형 종목에서 패턴이 완전히 무너진 차트에서 무엇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 죄송하긴 합니다만 사실 이럴 때일수록 누군가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12월 달에 시장이 좀 상승할 때 조금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봤자 2,200원 내외면은 털고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미련 버리시고요.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쉽게도 좀 추세도 이탈을 한 상황인 것 같고 지금 갖고 계신 비중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부라도 좀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12월장에 반등을 노려서 2,200원 부근까지만 반등을 노려보시고 그때는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코리아 서키트. 네, 코리아 서키트.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7,100원에 비중은 10%. 네, 매수가 17,100원에 10% 비중이신데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16,670원입니다. 매수가를 좀 네. 소폭 이탈을 했는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리아 서키트가 뭐 하는 회사예요? 잘 몰라요. 아니, 내가 산 종목이 뭔지도 모르고 사십니까? 그러게요. 왜 사신 거예요? 아, 그 방송에서 네. 그냥 한번 사보라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방송에 하신 분한테 전화하세요. 왜 사라고 했냐고 물어보고 이게 왜 좋다고 사라고 그랬고 그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거기다 물어보셔요. 그러게요. 네, 제가 왜 이걸 안타까워하냐면 네. 음성이 너무 해맑으세요. 네, 그 물린 사람 치고는 너무 해맑은 상태에서 전화를 하셨는데 네. 주식을 살 때 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를테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자동차 하나 바꾸려고 그래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시승도 해보고 찾아보죠. 핸드폰 하나 사려고 그래도 이것저것 들어보고 찾아봅니다. 하다못해 집에 청소기 하나 바꾸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청소기 하나 바꾸려고 그러면 한 2주 정도는 검색하거든요. 찾아보고 뭐 이것저것 영상도 보고 그러면서 어떤 게 성능이 좋은가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주식을 사는 분들이 대체 왜 남의 말만 듣고 사는지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코리아 그러게요. 서키트라는 종목을 왜냐하면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사셨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솔직히 몰랐고요. 그냥 방송에서 말씀하셔서 그냥 샀어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누가 이야기해서 살 때 그 사람의 그동안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준 사람인지 신뢰도가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분석하는 근거는 뭐고 어떤 근거로 진입했는지에 대한 그 정도는 검증하고 사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놓고 일단 물리니까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추천한 사람한테 이야기한 사람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저는 이 종목을 모르고 추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그냥 패턴상을 놓고 보면 자 월봉을 보시면 얘는 우리가 종목을 사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보시면 지켰다가 눌리고 아까 지킨 그 가격을 지킬 때 눌림목에 매수하고 아까 그 추세대를 지킬 때 매수해서 끌고 가는 거. 이게 첫 번째 눌림목 매수이고요. 추세가 이탈하면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추세대를 회복할 때 이때 들어가서 눌림목에 못 샀으면 사도 나는 충분하게 이익을 냅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 이 추세대가 깨지지 않으면 얘는 살아있는 건데 보시면 깨져 있어요. 깼다가 반등하는 거라 얘는 단순 반등입니다. 따라서 추세가 죽은 종목을 사는 건 절대 아닌데 이걸 누가 사라고 했다면 그 사람이 차트를 볼 줄 모르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 모르면서 잠깐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요행으로 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종목 상담할 때 하도 세게 말한다 그래서 욕 되게 많이 먹어요. 지금도 이어폰에서 PD님 막 뭐라 하거든요. 말 살살 아니요, 저 하라고. 괜찮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건 올라는 갈 거예요. 다행히 가지고 계신 단가까지는 올라올 텐데요. 뭐 만약에 반등이 세게 나온다면 한 18,500원에서 19,000원 오르면 최대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선생님께서는 왜 샀는지도 모르고 샀고 남이 사라는 걸 따라 사신 분이기 때문에 17,100원 이상 올라오면 미련 갖지 말고 그냥 던지십시오. 100원 넘었겠다, 200원 넘었겠다 하지 마시고 왜 사는지 모르는 거는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패턴 자체가 반등은 나와요. 앞으로 한 10%좀 더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10%좀 더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먹겠다고 하다 혹시라도 자기 밀려버리면 위험하니까
제 생각엔 17,500원에서 17,7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냥 던지십시오. 호가 걸어놓고 던져놓고 이 종목 쳐다보지 마시고 앞으로 주식하실 때는 왜 사야 되는지 이 종목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생각하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17,500원 선에서는 그냥 전량 정리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차바이오텍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8,000원에 20%요. 네, 차 바이오텍 18,000원에 2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16,620원입니다. 3% 넘는 하락을 주면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매수가를 좀 이탈을 했는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예,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사실 테마를 타고 올라갈 때 빼고는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얘는 지금 11,790원부터 23,000원까지 시세를 한번 줬고 그 이후에 죽인 상태인데 지금 사신 가격이 18,000원이면 아마 요쯤에 물리신 것 같아요. 여기서 지침하면서 이렇게 반등하려고 하는 것 같다 샀다가 그냥 물려버리니까 그냥 포기하고 내비두신 것 같은데 손절가는 보통 바이오 종목들은 최하 10%는 무조건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굴이 어딘지 모르고요. 지금 다행인 것은 반등력이 조금 있어 보이긴 하는데 운이 좋으면 18,000원 본전 탈출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얘가 16,000원이 꺾이면 손절 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은 건들지 마십시오. 이걸 개인 매매자가 잘할 수 있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지금 오지 않길 바라지만 코로나나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이런 바이러스가 터질 때 그때만 사세요. 그때만 사도 바이오 종목을 충분히 벌 수 있으니까 그런 우리가 유행이 돌아가는 그런 바이러스 같은 그런 전염병이 돌 때 외에는 바이오 종목들은 건들지 않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라올 때 18,000원 언저리쯤 오면 그냥 빠져나가시고 더 올라가도 내 거 아니려니 생각하세요. 이거 개인들이 매매해서 수익 보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네, 상담 이렇게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도 이렇게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이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드디어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를 좀 들어볼 텐데 전문가님 제가 이 강의 시간 제일 좋아하는데 이유 아세요? 왜요? 강의는 이제 당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채찍 이제 그만 당근 주세요, 당근. 강의 바로 시작해 주시죠. 긴장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당근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종목을 좀 상담을 할 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서울경제TV에 출연한 지가 이제 만으로 1년이 다 돼갑니다. 다음 달 이제 12월 달이면 1년이 되는데 1월, 2월, 3월 달에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야 될 종목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와 반도체, 2차 전지만 사라고 얘기했고 그 세 개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번 때 7월 달에 고점을 찍을 때 전량 차익 실현했죠. 그리고 8월부터 9월, 10월까지 전 하락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인버스에 몰빵해라, 최하 50% 이상은 유지해라, 현금 들고 있어라, 주식 절대 사는 거 아니다. 여러분 경제TV 나와서 2달 동안 종목 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매주 출연하면서 어렵죠. 그리고 10월 말에 시장 바닥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단기 반등할 거니 한번 사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종목들을 무지하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이 원래 빠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말 되게 천천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놈의 방송을 하면서부터는 말이 무지하게 빨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동안 보이는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출연 안 하니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입에다 모터 달고 숨이 차고 헉헉거릴 만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고요? 오늘도 모터를 좀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동 걸 테니까 제가 하는 방송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빠른 속도로 받아쓰기가 될까요? 딕테이션 잡기 쉽지 않을걸요. 그래서 다시 보기로 여러분 이렇게 일시 정지 멈춰가면서 종목들 말씀드리는 것들 쭉 한번 메모해 놓으셨다가 거래하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방송국에서 저한테 주는 시간 20분밖에 없어요. 네, 제 잘못 아닙니다. 20분밖에 안 줬어. 그러니까 짧게 좀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우리가 종목을 거래할 때 스윙 종목들, 소위 대형주 ETF 위주로 거래하는 것은 저는 하락장의 거의 끝자락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10월 말 11월 초에만 매수하고 그 뒤에는 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종목을. 지금까지 들고 가는 것들이고 분할 청산하는 것들입니다. 자, 보시면 11월 7일 날 제가 여기서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 고려아연들 집중적으로 사자라고 이야기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 드렸냐면 고려아연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7.4% 수익 실현이 저희 톡방에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에코프라임 같은 경우 36.18%의 수익을 말씀하시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27.2%의 수익을 냅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는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매매를 안 해요. 제 톡방에 들어오셔도 맨날 심심해요. 선물 얘기만 하고 앉았고 주식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뭐 두 달에 한 서너 번 매매할까 말까 합니다. 자, 왜 그럴까 한번 보시죠.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누누이 거의 입에다 거품 물고 얘기했던 게 순살자이 얘기했죠. 자이라고 하는 건설 회사가 있죠. 그죠? 네, GS건설입니다. 자이를 만드는 회사인데 철근 빼먹어서 순살자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으면서 급락을 했었죠. 그런데 물론 이거는 여러분 가치 판단의 문제는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당연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살아가야 될 필수 재재로서의 집인데 철근 빼먹어서 무너지고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사실은 창피한 얘기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야, GS 니네 왜 그딴 식으로 이래? 라고 욕하는 거는 하셔야죠. 욕 먹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린 투자자 관점에서 그래? 그러면 제가 떨어졌으면 GS가 망할까? 아니요. 이번에 검단자에 보니까 1인당 9천만 원이 좀 넘는 9,200, 9,500 정도의 보상금을 준답니다. 그리고 한 4, 5년 정도 집이 다시 붕괴고 다시 지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 지연 보상 이자로 약 9% 정도의 금리로 이자를 계속 내어준대요. 그러면 GS 입장에서 손해가 큰 거잖아요. 한 9천억에서 1조 원 이상의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얘네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의 사업을 접고 싶지 않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완전히 이미지 꽝이고 자의사라 아우 야 니네 철근은 있니?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과연 GS건설의 주가가 지금이 고점일까요? 저점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저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14,000원 밑에서 13,000원까지 집중적으로 분할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달 내내 떠들었어요. 한 달 내내. 살 거 없으면 건설 사라. 살 거 없으면 GS 사라. 계속 얘기했는데 보시면 살 수 있는 기회는 수도 없이 좋습니다. 한 달 내내 10월 한 달 내내 이 가격대에 머물렀으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나요? 20%가 넘게 강하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대형주는요. 통상 10%에서 20% 버는 거예요. 얘가 50% 100% 가는 경우는 시장이 급락했을 때 빼고는 없습니다. 테마 탔을 때 빼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10% 20%를 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바빠서 못 봤습니다. 쇼츠만 몇 개 봤었는데 근데 거기 그러더라고요. 어떤 게임을 해요. 게임에서 이기면 너에게 뭐 400 몇십억을 준다 이런 거야. 최후의 승인자 한 명만.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다 죽어요. 게임에 지면 총 쏴서 죽이고 떨어져서 죽는 데서 야 저런 게임을 왜 하지? 근데 사람들은 뭐의 생각이 있냐면 잘못되면 내가 죽을 수 있는 내 목숨을 날릴 수 있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럼 뭐예요? 400 몇십억이 내 거가 될 수 있다는 헛된 꿈을 꾸는 거죠. 여러분 물론 그 400 몇 명 중에 내가 한 사람이 되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졌을 때 내가 지어야 되는 디폴트 값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해가 났을 때 얼마를 손해 봐야 되는지, 목숨을 잃어야 되는지, 내 가진 전부를 잃어야 되는지, 상당한 손해가 나야 되는지. 그렇다면 나는 그 자리에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예. 내가 만약에 쟤랑 싸워가지고 그래 뭐 한 대 맞고 두 대 때리고 세 대 맞고 네 대 때리고 할 수 있다면 해볼 만한데 갑자기 여러분 뒷골목에 우리 추성훈 형님이 있다고 와. 그럼 어떻게 돼?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형이죠. 힘 세잖아. 그죠? 하면 효도르가 와. 형이 해지.
안 그렇습니까? 마이크 타이슨이 와서 너 이 새끼야 그러면 예 형님 죄송합니다.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길 만한 사람한테 댐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대형 종목인데 정말 쌀 때 가치 대비 어떤 악재가 터져서 쌀 때 그때 내가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 테마 타면 무조건 부동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나올 수밖에 없고 표를 하는 사람 정치인들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쌀 때 사자라고 이야기 드려서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한 상태고 나머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언제 사야 되는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또 하나 현대건설 똑같은 건설주인데 GS건설하고 모양이 좀 다른 거 혹시 보이십니까? GS는 바닥을 깨면서 다중바닥을 다지고 나서 강하게 쳐올립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은 똑같은 건설주인데 얘는 패턴 전혀 다르죠. 올라갔다 빠지고 쌍바닥 만들고 들어올립니다. 그런데 얘는 같은 시점에 같은 날을 캡처했거든요. 얘는 앞전 고점을 못 넘었네요. 근데 여러분 앞에 GS건설 어떻게 됐죠? 앞전에 상단 고점을 이미 돌파했죠. 보이시죠? 이미 돌파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여러분이 건설주를 공략할 때 현대건설과 GS건설 중에 누가 더 좋으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GS건설이죠. 탄력이 좋으니까. 그러니 조정 나올 때 사는 건 여러분 앞에 추세가 셌던 놈을 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여기 방송 와가지고 한동안 최근에 한 2, 3주 동안은 사라고 할 만한 종목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안전한 게. 코덱스 레버리지 말고는 살 게 없어서 고민하다가 제가 한 종목을 찍었던 게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14만 원대에서 얘가 이렇게 26만 원까지 갔다가 바닥 반토막 났죠. 마이너스 50% 된 상태에서 저는 13만 원, 14만 원에서 집중적으로 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올라갔다가 눌릴 때 쌍바닥, 집중바닥을 다중바닥을 만들고 올랐기 때문에 끌고 올라가라 그러면서 얼마까지 목표가 드렸냐면 19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목표가 드렸습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제가 그동안 방송했던 걸 여러분 녹화 다시 보기 위해서 리플레이 돌려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얼마 갔냐면 19만 6천 원까지 갔습니다. 목표가 도달합니다. 차익 실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욕심 내고 싶다면 되밀리면 18만 원에 전량 익절 던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닥이 잡히고 다중바닥이 잡혀서 추세가 꾸역꾸역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건드셔야 손해가 안 납니다. 아까 여러분 종목 상담하는 분들 전부 다 어디서 사신 거냐면 오토에버로 얘기하면 여기야. 떨어질 때 여기 고점에 샀든가 반등하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물렸는데 여기서 어떡할까요? 하는 대부분 다 여기 사거나 여기 산 분들밖에 없어요. 종목 상담이. 왜냐하면 이 패턴을 볼 줄 모르기 때문이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고 남이 사라니까 왜 사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지 맙시다. 내 소중한 돈이잖아요. 만약 여러분 아무데나 막 살 돈 있으면 저 좀 주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일에 돈 쓸 테니까. 아시겠습니까? 돈 버릴 거면 저한테 주십시오. 쓸데없는 데 자꾸 사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리노공업입니다. 반도체 섹터 중에 제가 3개가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DB하이텍, 두 번째 리노공업, 세 번째 SK하이닉스. 이 세 종목은 회사도 탄탄하고 패턴도 좋고 수급이 살아날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들 고려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리노공업은 우리 15만 원에서 여기 문산역 밑에서 못 샀어요. 밑에서는 저도 리노공업 못 봤거든요. 올라올 때 15만 원 돌파할 때 요날, 음봉날, 요날, 양봉 요날 샀어요. 그랬더니 지금 시세가 한참 더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센 놈을 좀 공략하셔라. 뭘로? 대형주로. 여러분 중소형 종목 가지고 50% 수익 나고 100% 나고 200% 300% 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비중 실 수 있을까요? 중소형 종목의 비중 얼마나 실을 수 있을까요? 밤잠 안 불안하세요? 그래서 저는 대형 종목에 내가 비중을 최소한 한 종목당 못해도 20, 30% 잡을 수 있고 내가 40, 50%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아니면 건들지 마십시오. 이해하셨습니까? 다음. 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려운 게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계속 말씀드리면서 6만 8천 원 밑에서는 열심히 담아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여기 이렇게 드렸거든요. 여기 이만큼 떨어질 때. 그러면서 이번 상승 사이클에 제가 보는 삼성전자 목표가는 7만 9천 원에서 8만 1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 올라갈 때까지 그냥 단단히 붙들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12월 중에 목표가에 도달할 걸로 보여지니 거기 오면 팔고 나가시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삼성전자가 저 9층에 물리신 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8층 초반까지는 탈출할 기회가 되니까 이번에 올라갈 때 탈출하시고 내년에 초에 또 빠질 거거든. 그러면 내년 1, 2, 3월 떨어질 때 울지 마시고 이번에 8만 원 초반, 8만 원에서 7만 9천 원 언저리 올라오면 일단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때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으로 배당을 많이 주니까 배당주로서 접근하신 분은 꾸준히 떨어질 때마다 모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뒤에 슈퍼사이클이 터지면 그때는 10만 원 넘을 거거든요. 그때까지 버티시거나
아니면 이번에 한 7만 8천 원, 7만 9천 원에서 8만 한 1, 2천 원 정도 올라가면 거기 맞고 또 주저앉을 거예요. 한참 또 한 이만큼 빠질 거야. 그러니까 그때 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올라올 때 일단 빠져나오고 다시 때를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멘트주 성신양회하고 쌍용 CME 이 두 개 종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얘는 샀다가 올라오면 확 올라오면서 팔고 반복되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건설 공급이 되게 많이 부족해요. 정치인들은 계속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3기 신도시를 얘기합니다. 앞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현 정부에서도 3기 신도시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토지 보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토지 보상 시작도 안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그 넓은 땅에 토지를 내가 보상하고 다시 그다음에 매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내보내야 되죠. 그렇죠? 이주해야 됩니다. 철거해야 됩니다. 짓습니다. 분양합니다. 3년 내에 가능할까요? 여러분, 천지가 개벽해도 3년 내에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공사 해보신 분 아실 겁니다. 3년 내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은 늘어날 것이고 지금 자재값 올라가기 때문에 원자재 예전에 건축비가 평당 500에서 600, 650이면 졌는데요. 지금 여러분 짓는 거 서울의 주요 단지들 재건축 단지들 보면 870만 원에서 920만 원 주지 않으면 건설사들이 포기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다면 집값이 올라가는 것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건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3기 신도시 못하게 되면 뭐 할 것 같아요? 재건축, 재개발 허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건설 수요가 늘면 시멘트는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체 우리나라 소요되는 시멘트 전체 양의 90%에서 85%밖에 조달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근데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이 계속 활성화된다고 들면 그 시멘트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 2년 사이에 시멘트 값이 평균 70%에서 80%가 올랐습니다. 거의 2배 올랐어요. 앞으로 한참 더 올라간다? 그럼 시멘트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앞으로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늘기 때문에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시멘트 관련주 중에 성신양회, 그다음에 쌍용 CME 이 두 종목은 떨어질 때마다 중장기 종목으로 보시고 천천히 모아가시면 매우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요. 보시면 차트 패턴 보면 쌍용 CME가 훨씬 좋다는 거 눈에 보이시나요? 성신양회보다. 그런데 성신양회 장점은 뭐예요? 내가 쌀 때 모아놨다가 한번 빵 터질 때 장대양어봉으로 얘는 올라가는 성향이 있고요. 쌍용 CME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떻게 돼요? 천천히 계단식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떨어지는 게 싫어, 밑에서 횡보하는 게 싫어 하시는 분들은 힘 좋은 쌍용 CME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저점에서 사가지고 열심히 모아놨다가 한 방에 빵 치고 가는 시원함이 좋아요. 몇 달에 한 번씩 올라가는 이게 좋아하시는 분은 이걸 선택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종목에 관한 말씀 그동안 우리 했던 걸 설명드렸는데 지금 시간 되는 범위 안에서 제가 HTS를 켜고 여러분하고 잠깐 종목들을 인제 거래해도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지금 저는 여러분 종목을 만약에 살 게 없다고 한다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12630이고요. 여기 14,000원에서 매수 이야기 드렸고 다시 내려올 때 15,000원 초반에 매수 드렸고요. 지금도 조정시마다 사라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제시하는 목표가 17,300원에서 18,200원 요 구간까지를 여러분 12월 첫째 늦어도 둘째 주까지의 목표가로 저는 설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게 되면 앞전 고점의 쌍봉 언저리쯤 오면서 시장이 쉬어가거나 혹은 꺾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12월 둘째 주 만기주까지 시장은 상승한다. 만기 끝나고 나서 하락 혹은 조정 혹은 횡보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12월 둘째 주 만기주 목요일까지 시장이 상승하고 만기 끝나고 여파의 상승이 그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12월 20일을 기점으로 시장이 슬슬 꺾이기 시작하고 지지부진하다가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시장이 완벽한 고점과 그리고 꺾임을 준비하고 나서부터 다이빙을 세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9월 19일 날 인버스 하방 풀로 지르라고 이야기했던 그 패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2월 한 달이냐 1월까지 상승세가 유지됐다 빠질 거냐의 문제라서 저는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종목들 올라올 때마다 차익 실현을 해나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때 사기는 어려워요. 최고점에 팔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라올 때 저는 17,300원에서 18,200원 정도 오면 팔겠다는 생각이라서 지금도 사셔라 조정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들고 있다 보면 제 노란톡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저 팔 때 다 팝니다라고 이야기 한마디 띡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끌고 간다. 현재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지금 만약에 코스닥 150 얘를 못 살 거면 나는 그럼 코덱스 레버리지 대형주를 안 살 거면 중소형주는요 얘도 이번에 좀 오를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이야기 드렸는데 종목 코드는 233740입니다. 예, 이 종목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요 밑에 9,000원 밑에 받아가지고 11,000원 찍던 날 다 팔았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떨어질 때 저는 9,000원 초반부터 모아가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이번 상승 사이클도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 오면 또 팔 거예요. 예, 12월 안에 팔고 나갈 생각입니다. 따라서 현재 자리에서 10%에서 15% 좀 남아있다 보이니까 요거 사셔서 수익 내셔도 무방할 것 같다. 종목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혹시 이거 아십니까? 2차 전지 탑10이라고 하는 ETF입니다. 이 종목은 364980입니다. 364980. 이번에 2차 전지가 7월 26일 날 고점 찍고 나서부터 쭉 죽었다가 10월 말에 사서 제가 11월 첫 주 월요일 날 다 팔았어요. 장대 양봉 치는 날. 그리고 지금 떨어질 때 찬찬 모아가는 중이거든요. 다시 올라가면 얘는 17,000원에서 18,000원까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월 둘째 주 안쪽에 한 2주 안에 간다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종목 잘 없으신 분들은 이 종목에 염두에 두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시게 되면 2차 전지랑 그 다음에 자동차랑 반도체를 보는데 지금 제일 센 놈은 보시다시피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아마 이번에 올라갈 때 12월 첫 주 정도 혹은 뭐 길면 둘째 주 정도에 고점을 형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주 2주일 안에 얘는 고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올라올 때 반도체 일단 다 팔자. 한 주도 남기지 마라. 이번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도 남기지 마라. 그래서 상승 조금 남은 것 같거든요. 예, 빵 치고 올라갈 때 장대 양봉 치는 날 팔자 그러면 미련 없이 파시기 바랍니다. 코덱스 반도체 기준 37,000원에서 38,000원이 전 고점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 오면 한 주도 남기지 말고 다 팔 생각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 중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현재 133,900원이고요. 저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 상승 사이클에 얼마쯤 갈 것 같아요? 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145,000원에서 15만 원을 꼭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7%에서 10% 남아있는 것 같죠? 거기 오면 다 팔고 정리하십시오. 들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두들겨 맞을 때 울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도 꽤 괜찮은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이번에 상승 사이클 올 때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랐던 게 월봉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얘도 이제 고점을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미반도체 고점은 7만 원에서 8만 원이면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라서 보유 중이신 분들은 한 7, 8만 원까지 올라오면은 미련 없이 다 버리시고 한 주도 남기지 마십시오. 미래같이 보지 마세요. 아셨죠? 조정 나올 가능성 한두 달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올 때 지난번에 2차 전지 제가 7월 26일 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팔라고 했던 것처럼 몽땅 다 파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리너공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너공업이죠. 이 종목 어땠습니까? 우리 밑에 15만 원에 샀는데 벌써 20만 원 넘어가네요. 얼마 수익이에요? 벌써 35% 넘어갑니다. 리너공업도 여러분 다음 주 정도에는 고점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21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가 고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싸그리 다 팔도록 하겠습니다. 몽땅 차익 실현하시고 쳐다보지 마십시오. 더 가도 미련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DB하이텍입니다. 제가 DB하이텍 하면서 욕 많이 먹었거든요. 장 밀리면 손해본다고. 근데 다른 종목 다 올라갈 때 제일 느렸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48,000원, 49,000원, 5만 원에서만 매수했거든요. 올라올 때 52,000원에 한 번 팔았고 눌림을 다시 사가지고 끌고 올라오는데 지금 여러분 저는 DB하이텍을 내일 아침에 70% 파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라온다면 66,000원에서 7만 원 사이에 남은 물량 몽땅 정리하시고 끝내시죠. 상승 사이클 반도체는요 원래 초겨울에 사는 겁니다. 늦 가을부터 사가지고 파카 우리 오리털 파카 잠바 입고 다닐 때쯤 파는 게 이 계절주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다 팔 생각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더는 못 하겠네요. 정리하시면 우리가 쌀 때 사라고 이야기했던 종목들 모조리 다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종목들 좋은 것들 그렇게 드려도 안 하셨다면 다음 사이클은 뭘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은요 쌀 때 사는 거고요. 그리고 시세 줄 때 꼭지 팔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먹고 빠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에서 차익 실현 끝나고 나면 또 조정 올 테니 조정을 이용해서 싸게 한 번 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느라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차분하게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장 이야기 한마디 들어봤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업황이 좋지만 매수가 12만 원은 부담되는 상황이니 반등을 노려서 정리 후에 다음 사이클을 노려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NC소프트는 주도 섹터로 종목 교체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